자, 순열과 조합 좀 볼게요. 거기 순열 파트 보면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순열 NPR이라는 기호가 있습니다. 이 기호가 뜻하는 상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똑같이 서로 다른 R개를 두 가지 단계인데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시죠. 선택 and 나열 이렇게 구조가 가지고 있어요. 그 방법의 수를 NPR이라는 기호를 통해 나타내고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OP3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죠?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한다를 이렇게 생각하지. 이 자리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느냐? 5개. 그 다음 자리에 서로 달라야 하니까 같은 게 또 못 들어옵니다. 그래서 4가지, 그 다음은 3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십니다. N부터 R 개를 한 개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거예요. 다음 두 번째 NPR과 관련된 공식 팩토리얼이라는 기호가 있죠. n개 중에 n개 다 나열하는 겁니다. 이걸 n 팩토리얼 쓰고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 이건 다 아실 거고. 다음 팩토리얼 기호가 정의가 되고 나면 NPR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다 곱하기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걸 팩토리얼 이용했으면 일단 n개 다 나열해주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. n-r 팩토리얼로. 여기 OP3 같은 경우에는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게 되죠.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2팩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잠깐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OP3 같으면 1부터 5까지 중에 3개 나열할게요. 그런데 남는 2개 있잖아. 그까지 그냥 싹 다 나열할게요. 여기는 안 보인다 치겠습니다. 그럼 1, 2, 3, 4, 5와 5 팩토리얼에서 서로 다르게 세졌던 1, 2, 3, 5, 4 이렇게 있을 거예요. 이게 2개가 NP3, OP3 상황일 때 같아요, 달라요? 2개가 서로 같지. 이렇게 2개가 5 팩토리얼에서는 다른 것 2개. 하지만 OP3에서는 같은 것 1개로 바뀌거든. 몇 개가? 2팩, 즉 이쪽에 있는 이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같은 것들이 나올 거니까 일단 넘치도록 센 다음에 몇 개가 1개로 같아집니까? 2팩토리얼 개가 1개로 같아지니까 나눠버리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 나누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데 2개가 1개씩, 매 2개가 1개씩 된다 라고 하면 나누기를 하면 되죠.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NPR 기호를 N-R 팩으로 나눈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. 자, 다음 세 번째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. 거기 공식에 나와 있어요. 합의 법칙은 케이스를 나누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서 나열할 때 npr 1부터 n까지라고 할게요. 이때 n 숫자 n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. 2가지로 나누자. n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n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면 겹치는 것도 없고 뭐도 없지? 중복도 안 되죠. 같은 얘기인가? 빠지는 것도 없고 겹치는 것도 없어요. 자, n이 포함되지 않아요. 그럼 1부터 n까지 중에서 일단 n은 제외시켜 놓고 몇 개 중에서 n-1개 중에서
R개를 선택해서 나열해 주면 될 겁니다. 다음 n이 포함되는 경우는 일단 n을 제일 먼저 집어넣으면 돼요. R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n을 집어넣어. 몇 가지? R가지가 되죠. 그리고 대상은 n-1개 남아있고 자리도 R-1개 남아요. 그러니까 n-1개 중에서 R-1개를 선택해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. 됐죠? 다음 곱의 법칙 하겠습니다.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겠습니다. 근데 우선 아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 자리에 누구 집어넣을게요. 몇 가지 가능하지? n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. n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집어넣겠습니다. 자, 그러고 나면 대상은 n-1개가 남고 자리도 몇 개가 남죠? R-1개 남지. 그래서 n-1, PR-1 돼요. 근데 이게 처음에 한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 두 자리를 채웠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지? n-2, p, r-2 가시면 되겠죠. 등등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자, 다음 순열과 조합에서 순열에서 보면 선택 그 다음에 나열인데 이 나열은 좀 그냥 나열만 할 때 조건이 좀 붙습니다. 전통적으로 붙는 조건들이 두 종류 있어요. 어떤 특정한 것들끼리 서로 이웃하여라. 그 다음에 뭐? 이거는 이웃하지 마라.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웃하여라. 묶으면 되죠. 이웃하지 마라. 이건 끼워 넣으면 돼요. 네. 묶어 낀가. 제가 항상 이렇게 이웃하지 마 그러면 낑국이라고 하는데 네. 학생들한테 물어봤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. 이웃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라고 했더니 맨 앞에 있던 여학생이 낑구면 돼요 그러지. 내가 예상했던 건 끼워 넣습니다 뭐 이런 표준말 예상했는데 낑구랍니다. 낑굽시다. 묶어 낀가. 예. 액센트가 그냥 가보자. 예를 들어 보면 남학생, 여학생 갈까?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세요. 서로 모두 다 이웃하세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? 여학생 3명 하나로 묶으면 되지. 그럼 여학생 한 묶음에 남학생 5명 있으니까 전체 6개를 일렬로 나열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묶었으면 그 다음 반드시 뭐 해주셔야 돼요? 그 안에서 한 번 더 나열 들어가 주셔야 되지. 지금 뭐 전통적으로 잘 하시죠. 다음 두 번째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마 라고 합시다. 자, 2명이 이웃하지 마 라고 하면 이거는 2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괜찮아요. 근데 3명 이상 되면 이거 빼는 게 피곤하거든. 3명이 다 이웃하는 거 빼야 되고 그 다음에 2명 1명 이렇게 되는 것도 빼야 되고 이거 좀 피곤해요. 따라서 그냥 낑구는 게 훨씬 편합니다. 누굴 먼저 나열할까요? 이제 남학생을 먼저 나열한 거죠. 5, 100. 남학생 5명을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사이가 몇 개 생기지? 6개 생기죠. 그 6개의 사이 중에 3자리를 골라서 여학생 3명을 낑구면 됩니다. 되시겠죠? 다음 이웃하지 마. 저 조건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. 1부터 20까지 자연수
중 5개를 선택하는데 어느 두 수도 연소 마라. 혹은 세 분 괜찮으시려나? 이건 좀 그런가? 아니, 그 다음에 합시다. 요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?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. 이거 하지 말고 주차장 합시다.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까요? 아니면 남학생 3명이 가서 소변을 볼까요? 딴 친구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. 딱 듣는 순간 굉장히 여학생들은 공감할 수 없으려나? 소변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긴 알잖아요. 근데 하지 말자. 주차합시다. 주차. 네, 주차 공간에,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10개 있어요. 10개의 자리에 10개의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에 차 3대를 주차하면 몇 대 할까요? 4대 할까요? 4대 주차할까? 좀 등치 큰 거로 가죠. 이렇게 4대의 자동차가 있어요. 롤스로이스, 람보르기니, 부가티, 이건 뭐지? 벤틀리 이렇게 4대가 있어요. 다 등치들이 좀 크죠. 게다가 이렇게 붙여서 주차했다가 이렇게 문 열다가 문 콕 찍으면 끔찍하죠. 예. 부가티 얼마나 하지? 한 20억 하나? 문 콕 하면 안 돼.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당연히 사이를 띄워야 되죠. 그리고 얘네들 다 똑같은 차, 다른 차입니다. 뭐가 뭔지는 구분 안 되지만 보면 다 달라요. 그치, 다 다르죠. 다 다르게 생겼어. 네. 주차하는 방법.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. 빈칸이죠, 빈칸. 10개의 칸이 있는데 4대를 하니까 투명한 자동차 6대를 포함시킬게요. 저도 요거 굉장히 자주 쓰는데 투명차 6대와 요 4대를 포함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생각하겠습니다. 근데 이 4대가 뭐 하지 마라? 띄어서 주차라는 건 이웃하지 마라. 그러니까 누굴 먼저 주차해 놓고 투명한 자동차 6대를 먼저 주차할게요. 몇 가지죠? 투명하다는 건 뭐가 안 된다? 뭘 할 수 없다? 구분할 수 없다. 한 가지. 6대를 주차했으니까 사이가 몇 대 나옵니까? 7개 나오죠. 그 7개 중에 몇 대? 4대를 주차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. 낑군다라는 게. 순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여기 남학생 낑굴려면 좀 힘들어요.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중복조합이라는 걸 쓰면 되는데 그냥 편하게 가세요. 여학생 낑가야 되죠. 이웃하지 마. 이웃 불가능 조건이 있는 친구들을 나중에 낑구는 거예요. 네, 그것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나열 조건 다 풀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조합. NCR이라는 기호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뭐 하는 거죠, 얘는? 그냥 선택만 하는 거죠. 그게 NCR이라고 쓰고, NCR의 계산은 벡토리얼 기호를 써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.
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건 이유는 여기서 오죠. 아까 그거 NPR이라는 상황을 이렇게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고 AND 그 각각에 대해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때 이제 요 나열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약분한 게 NCR이 되는 거죠. 그 다음 조합에서 이 공식은 중요할까요? 중요하지 않을까요? 안 중요한데 선생님 이렇게 뭐 별표 치고 있을 이유가 없겠지. 예.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에서는 저걸 쓸 일이 별로 없어요. 대신 저 조합 기호를 포함한 어떤 수식에 계산할 때는 대부분 저걸 이용합니다. 그리고 대부분은 저걸 이용하면 그냥 풀려요. 물론 다른 걸 쓸 수도 있는데 저건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다. 아까처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써보겠습니다. 합의 법칙은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해 가면 이항 정리해서 파스칼 삼각형 할 때 또 나옵니다. 지금 미리 알아두셔도 괜찮죠?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겠다. 1부터 n까지 n개의 자연수 중에 r개를 선택할 때 n이 포함되는 경우와 n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. n을 포함하세요 라고 하면 n은 하나 선택된 거니까 나머지 n-1개 중에 r-1개를 선택하면 되고요. 다음 n을 포함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n은 제끼고 나머지 n-1개 중에 r개를 다 선택하면 돼요. 그래서 조합 합의 법칙이 항등식이 훨씬 간단합니다. 아까 순열보다. 그리고 순열보다는 조합 쪽이 요 공식 쓰는 상황들이 더 자주 나와요. 자, 그 다음 이게 차별화되는 곳이에요. 조합에서 곱의 법칙.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. 학생들이.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. 남들 다 모르니까 나도 몰라도 돼. 하지 마시고 알자고요. 자, 두 가지 버전으로 갈게요. 하나는 좀 특별한 케이스, 하나는 일반적인 케이스. 좀 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. 첫 번째,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나와요. 저걸 이용해 설명할 수 있어. n팩이면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잖아요. 그 중에서 n만 떼옵니다. 그 다음 여기 r팩 있죠. r팩토리얼. 거기서 r만 한 개 떼요. 뒤에 있는 게 분 모로 가고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가죠. 자, 그러면 남는 게 밑에다 쓸게요. 남는 게 n-1 팩토리얼이 남죠. 분자에. 분모에는 r-1 팩토리얼이 남고요. 이거 두 개 뺀 게 n-r 팩토리얼이 되죠. 팩 이런 구조면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. 어떻게 될 때? 이렇게 두 개 뺀 게 얘가 될 때. 아니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이게 될 때 조합으로 바꿀 수 있어. 뭐 C 뭐가 된다? 그치. n-1 CR-1 돼요. 어떤 느낌이죠? 한 개씩 빠져나간 거죠. 그래서 직관적으로도 좀 외우기가 편합니다. 다음 두 번째. 이거는 뭐 이름도 붙어 있어요. 뉴턴's identity, 항등식이라는 뜻이에요. 근데 이름 몰라도 돼요. 어딜 가지? 꽃동네 가시나요? 요즘도? 네. 그 학교에서 단체로 가지 않아? 네? 청소하러 가나? 어쨌든 N개 중에서 N명 중에서 봉사활동하러 가는 R명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럼 그 봉사활동 간 친구들 중에서 뭘 할까? 청소? 그치. 청소할 사람 K명을 선택할게요. 그러면 전체 중에서 봉사할 사람들 선택, 봉사 중에서 청소한 사람 선택한 거죠.
그렇지? 근데 누굴 먼저 할까요? 봉사 가서 청소할 사람을 먼저 고르겠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해주면 돼요? 청소 말고 다른 봉사활동할 친구들을 선택하면 되죠. 누구 중에서? 몇 명 중에서? n-k명 중에서 r-k명을 고르면 되죠. 자, 이런 구조예요. 전체가 있어. r명이 있고요. k명이 있어요.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거기서 다시 k개를 선택했다. 근데 뭘 먼저 선택하고? k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나머지 k를 제외한 나머지 n-k 중에서 여기 요 빈칸 r-k를 선택해도 됩니다. 자, 저기 k가 1일 때가 위에 거예요. 네, 보다 일반적으로 확장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고요.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분포라는 걸 하게 되면 요게 쓰일 일이 있어요, 한번. 그 이항분포에서 분산이라는 걸 증명할 때 여기에 쓰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공식들은 지금 이렇게, 얘는 어떻게 했냐면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. 이거는 이렇게 셀 수 있다. 근데 이 위에 건 어떻게 했죠? 제가 그냥 이 공식 가지고 계산했죠. 그치? 현실적으로 뭐가 더 편하냐면 이거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. 이건 어렵습니다. 그치? 확통 덕후들은 이런 거 보면 이런 방법이 실제로 이게 뭐죠? 아이작 뉴턴 그 사람이에요. 예, 그 아저씨가 발견해 놓은 겁니다. 야, 이 정도를 해놓고 뭐 이름을 붙여놨나 싶은데 어쨌든 있더라고. 나도 찾겠는데 늦었죠. 자, anyway 어쨌든 조합과 관련된 공식 몇 가지. 근데 조합은 활용할 게 아까처럼 나열하는 상황이 없어요. 그냥 선택. 활용을 굳이 하자면 하나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할을 하겠습니다. 조합을 이용해서 조를 나누겠다입니다. 첫 번째, 용어는 제가 앞으로 계속 저렇게 쓸 거예요. 분할이라고 하면 이 편성된 조들 사이에 구분을 하겠다, 안 하겠다일까요? 서로 구분하지 않겠다를 분할로 쓰겠습니다. 그 다음, 조들을 구분하는 건 분배라고 할게요. 자, 분할. 예를 들어 보면 6명을 1명, 2명, 3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분할하세요. 하게 되면 조합을 이용해서 첫 번째 6명 중에서 1명 선택하고요. 남는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고 남는 3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면 분할이 끝이에요. 그렇지. 그런데 6명을 1명, 1명, 4명으로 분할하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. 똑같이 6명 중에 1명 선택하고 5명 중에 1명 선택하고 4명 중에 4명을 선택하게 되면 이때 이렇게 했을 때 한 명 조와 이 한 명 조의 순서를 구분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 곱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. 지금 우리는 순서쌍을 세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조와 이 조가 서로 구분하는 거거든. 예를 들면 요렇게 세게 되면 A, B, C, D, E, F 이렇게 세 개의 조로 구분한 거랑 처음에 B를 선택하고 그 다음 A 선택하고 나머지 C, D, E, F 남긴 걸 서로 다르게 세는 게 돼요. 서로 다르게 세는 거지. 근데 실제로 이런 표현, 분할, 조를끼리 구분하지 않겠다는 건 얘네들끼리 같아요, 달라요? 서로 같이 치겠다는 거야.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없애줘야 돼. 어떻게 없애주면 되지? 얘를 1, 2개가 같으면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?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. 요것들 사이에 순서를 없애주는 거예요.
이거는 안 없애도 돼요. 원래 차이가 나거든요. 4명 조는. 다음 세 번째. 6명을 2명, 2명, 2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분할하여라. 라고 하면 6C2, 4C2, 2C2고 이건 이 2명, 2명, 2명 3개의 조를 다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 주셔야 돼. 3개의 조 사이의 구분을 없애겠습니다. 3팩토리얼. 요 세 가지 예를 아시면 분할은 헷갈릴 게 별로 없을 겁니다.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지금처럼 조합의 곱으로 분할하시면 돼요.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분할해야 돼요. 예를 들어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남자끼리 조를 만들어라 혹은 여자끼리 조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자, 조편성 중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상황이 4명을 2명씩 2개의 조로 만드는 겁니다. 저 이 짓 하다가 재밌는 문제를 발견했는데 손가락을 붙였다 뗐다 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몇 가지일까요? 대신 이런 엽기적인 건 안 합니다. 이걸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건 안 해요. 나는 되는데요 하지 마시고. 예, 되나? 안 붙잖아. 이렇게 손가락 붙는다는 건 이렇게 붙는 거, 사이가 이렇게 붙는 걸 얘기하는 거야. 그치? 우리 손 5개 있죠? 예, 붙여도 뗐다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까요? 다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돼요. 몇 가지 있지? 제가 이걸 부산에 놀러 갔다가 시티 투어 버스라고 있더라고요. 그걸 타고 이제 이동하면서 할 짓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막 이러고 놀다가 수학 선생 그래가지고 이거 돼? 처음엔 이거 돼? 이러고 시작했거든. 이런 거 되냐? 이런 걸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경우의 수로 넘어갔어. 그럼 전체 몇 개 되니? 이런 처음에 엄지손가락은 빼고 했습니다. 4개 가지고 해봤거든요. 처음에 어떻게 하죠? 다 해봤지. 하나, 둘, 셋, 넷, 5, 6, 7, 8. 맞지? 근데 왜 8개일까요? 아, 잘 안 되네. 왜 8개죠? 얘네 2개를 뭐하거나 붙이거나 떼거나 붙이거나 떼거나 붙이거나 떼거나. 그래서 몇 가지? 8가지. 5개면 16가지. 만약에 6손이라면 그쵸? 네, 2의 5승까지 이렇게 됩니다. 근데 딴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. 4명을 둘씩 2개의 조로 분할하겠다. 몇 가지? 요건 3가지. 4명을 둘씩 2개의 조로 분할하는 방법 3가지. 자,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. 지혜가 수컷들 3명 중에 1명 선택하면 되죠. 나머지 자동으로 분할되잖아. 그렇지. 그래서 지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이 3명. 따라서 3가지.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조가 되니까. 됐죠? 그래서 그거는 하나 특별한 케이스로 그냥 3 이렇게 알아주셔도 좋아요.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. 자, 다음 2번째. 분배는 쉽습니다. 여기는 조의 구분을 주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. 분할한 이후에 그 다음 뭐 하면 되지? 저 분할된 걸 나열 해주시면 돼요. 나열하는 건 문제 조건에 맞춰서 나열하시면 됩니다. 뭐 3개의 조를 다 다르게 하세요. 얘네 6명을 3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101, 102, 103 3개의 방에 넣으세요 라고 하면 3팩토리얼을 곱해 주시면 돼요.